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회계 전표 처리하는 거 들어갑니다. 회계 전표 처리하는 메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 여러분 지급 항목이 나와 있고 공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계정 과목을 설정하는 걸 먼저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음은 3일 테크의 급여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이다. 상용직 급여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계 모듈로 자동 전표를 처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입력, 근태 입력이라든지 그런 걸 바탕으로 입력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사원별로 각각의 급여가 얼마고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먼저 해야 되겠죠. 지급 항목이 나와 있고 공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임원 계정에는 801번이 어디까지가 801번이냐면 식대 여기까지가 801번, 그 다음에 상여가 803번 요걸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공제 항목에서도 254 예수금이라는 이름으로 쭉 여기까지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는 1032 보통예금이잖아요. 보통예금으로 차인 지급액 이렇게 설정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전표 관리의 계정 과목 설정 메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용직 급여가 있고 계정 유형에 여기에 보면 임원, 사원, 제조 계정이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임원부터 선택하고 항목은 지급이 있고 공제가 있죠. 지급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될 거고 여러분은 여기다가 기본급 입력합니다. 기본급에다가 이렇게 801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그 다음에 직책수당 그 다음에 가족수당 그 다음에 자격수당 식대, 연장근로수당, 상여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급 항목만 입력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상여는 803번이었고요. 나머지는 식대까지는 전부 다 80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돼요. 공제 항목이 임원 계정 거 254, 254, 254 주민세까지 254고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은 1030 하나로 하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제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제로 들어오면 돼요. 클릭.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소득세 254, 그 다음에 주민세, 그 다음에 노동조합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차인 지급액 1030 하나 보통예금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예수금. 자 이렇게 해서 임원 계정만 끝났고요. 이제 사원 계정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원 공 지급 항목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걸 설정해 주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사원 계정에 지급도 있고 공제도 있잖아요. 공제도 이런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고요. 사원 계정이 끝나면 이제 제조 계정도 우리는 지급 항목과 무슨 항목이 있었어요? 공제 항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작업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만 알았다가 좀 이따가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소득자별 유형 설정 메뉴 두 번째 탭을 클릭하면 여러분은 여기에 그 전에 입력이 제대로 했다면 입력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 이것이 어디에서 설정이 되어 있었냐면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 이미 해왔어요. 만약에 안 했다면 여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 사원 선택하고 계정 유형이 여러분 임원 계정 그러면 여기에서 임원을 선택해서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원이 누구였어요? 임원이 정종철 여기다 체크하고 여러분 오른쪽으로 추가 누르면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원 계정 클릭해보고 여러분 사원이 누구냐냐 그러면
임영찬, 김보라, 장재영, 장혜영, 그 다음에 누구? 김상우, 그 다음 임상훈이었죠?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추가 누르면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계정이 있었어요? 500번대인 제조 계정이 누구였냐? 그러면 윤기호하고 남영석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추가하면 이쪽으로 옮겨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 이미 등록했다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전표 집계 및 생성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시험이에요.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 처음에 분계 내역 탭이 있고 전표 추가 결과 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이라고 했으면 1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월 며칠 2017 1월 31일 조회 내역 하면 여러분 여기 전체를 선택하시고 이미 여기는 뭐라고 나냐면 전표 처리가 하였습니다. 전표 삭제 후 생성하십시오. 전표를 처리했다면 여기 분계 내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이느냐? 전표 처리 결과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안 보이니까 2월 달로 한번 가볼게요. 내가 한번 하는 방법만 해줄게요. 2월 달에 가서 2017-0228 그래서 조회 눌러보면 여러분 분계 내역은 곧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체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분계 내역에서는 보여요. 그런데 처리 결과 탭에서는 처리 결과 여러분 전표 생성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보이는 거고 전표 처리 생성을 해버렸다면 여기 분계 내역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 몇 번 시험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처리 결과 보면 확인 조회 눌러보면 여러분 없죠. 데이터가 왜요? 분계 내역에서 아직까지 뭘 안 했기 때문이다. 생성을 안 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서 생성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전표 생성을 눌러보면 전표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전표 생성이 되면 전표 처리 결과 탭에 클릭하고 조회 눌러보면 이렇게 해서 처리 결과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처리 결과가 지금 나왔으면 분계 내역에서는 조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 조회가 안 됩니다. 생성해버렸다면 분계 내역에서는 조회가 안 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3월달도 한번 봐줄게요. 3월 한번 가봅시다. 3월도 가보면 분계 내역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계 내역은 볼 수 있어요. 왜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전표 생성 안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생성을 안 했기 때문에 처리 결과도 안 보이겠죠. 근데 지금 전표 생성을 하면 전표 처리 결과에서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전표 처리 결과에서 이렇게 확인한 걸 결과를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3월달도 마찬가지고 4월달도 다 같은 방법이에요. 분계 내역이 여기에서 결과를 전표 생성을 했으면 분계 내역에서는 조회가 안 된다고요. 조회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문제가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 사회보험 관리 프로세스 하나하고 여러분 연말정산 프로세스 입력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관련된 문제만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